해설가입니다. 일요일인데 좀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좀 강의 겸 해서 좋은 말씀 좀 많이 드릴게요. 먼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실 때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는 겁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 이런 종목을 보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죠. 이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는 이제 매매가 되는 거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제 주식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 드리는 부분이, 내가 자금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종목을 분산을 시키고 업종별로 분산을 시켜서 종목당 뭐 비중 뭐 한 10%에서 15% 정도 해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100%로 몰빵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종목이 움직일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죠. 좋다고 계속적으로 갈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갔으면은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기간도 분명히 생기는 게 주식이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비싸지면은 누군가는 팔게 되고 거기서 또 누군가는 사줘야겠죠. 그게 이제 손바뀜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비싼 주식을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사줘야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누군가는 비싸면 안 사게 돼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한번 상승이 나오면은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나눠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종목 한 포트에서 올라가면은 여기서 챙겨주고 다시 뭐 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좌가 수익률을 점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분산을 시켜놓고 종목을 분산을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매수를 하실 때는 역시 뭐 분할 매수,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주가의 꼭지와 주가의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 겁니다. 함께. 그러면서 확률을 높여가게 되는 게 주식 투자죠. 그래서 이제 비중을 분산을 시키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여기서 왜 신용,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신용은 뭐 3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대출도 네, 상한 기간이 있고, 그러면은 근데 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주식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점점점 그 기간으로 다가갈 때 마음이 점점 급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동매매를 하게 되죠. 내동매매를 하고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고, 조금만 뭐 수익을 보던 팔아버리고 조금 떨어지면 바로 또 매도를 해서 다른 걸 갈아타는, 이런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면은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못하게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요것만 이제 알고선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5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현대해상이라는 종목을 함께 좀 살펴볼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갖고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은행주는 좀 상승을 했어요. 은행주는 좀 상승을 했어도 아직도 이제 코로나 때 이 자리죠. 뭐 크게 수익을 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가였으니까. 보험주도 마찬가지죠. 보험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생명주는 좀 낮지만 뭐 현대, 삼성, 화재, 뭐 메리츠 화재 이런 게 더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왜?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은행주, 보험주는 왜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갈까? 다른 쪽은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3천이 넘었는데 왜 은행주와 보험주는 아직도 시세가 약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유는 금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죠. 저금리 시대니까 부동산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주식시장도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받쳐주면서 주식시장도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추죠. 그래서 돈을 풀어서 시장에 돈이 막 흘러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되죠. 은행으로, 다시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계속 낮추면은 계속적으로 경기가 올라가서 폭발을 하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직 강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좋을 때 이 상승 구간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거품이 끼지 않도록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거죠. 이게 경제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낮아요. 저금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이제 금리로 먹고 살죠.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그 돈을 굴리죠. 그런데 거기에 뭐 안정적인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뭐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채권 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죠. 은행이나 보험이나. 그래서 주가가 부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10년물 채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0년물 채권이 수익률이 3%까지 찍었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 나왔어요.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경기 부양책도 쓰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시장도 많이 상승을 했고 점점 이제 경기는 회복한다는 기대감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가 지금 바닥을 찍었어요.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은행주도 보험주도 이제는 슬슬 바닥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왜? 금리가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금리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구나. 금리가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주가들이 줄을 썼죠. 이때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서 현대해상 이런 같은 종목은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오름폭도 없고. 이 뒤에서 이제 뭐 자사주나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년물 채권이 있어요. 10년물 채권이 있는 거고 단기 경기를 볼 때는 2년물 채권을 봐야 돼요. 미국 2년물.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 2년물 채권 수익률은 0.10%예요. 완전 바닥입니다, 지금.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 금리가 10년물, 단기 금리가 2년물 두 개 차이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불황이 옵니다. 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한 1, 2년 후에 온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걸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10년물이 파란색이에요. 2년물이 빨강색입니다. 올랐던 구간 역전이 됐던 구간이죠. 최근에도 여기 2008년 부분에 역전이 됐죠. 빨간색 2년물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장기금리 10년을 건들면서 역전을 시키면 2008년에 뭐가 왔죠?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최근에 19년이에요. 19년에 한번 역전이 됐어요. 가파르게 빨간색이 상승을 해서 돌파를 했거든요. 이제 파란색의 10년물을. 최근에 뭐가 왔죠?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원래 이 경기 불황은 예견되어 있었던 거다.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2년물이 단기 금리라고 그랬습니다. 단기 채권 금리예요. 여기서 2년물이 올라간다는 거는 자, 채권은 금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높은데 채권 금리가 낮으면은 안 사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를 줬는데도 안 사요. 그러면은 1.5%까지 올려줘야 되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사요. 2%까지 올려요. 그러면 사요. 이렇게 되겠죠. 금리를 안 주면은 안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를 많이 줘야지 사는 거예요. 이때 팔리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를 1%만 줘도 삽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2%, 3% 이렇게 줘야지 채권을 사게 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이제 채권을 팔고 그 돈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는 거죠. 정책을 펼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금리에서는 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은 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대출을 줄인다는 거는 돈이 은행으로 더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 10년물이 2%면은 2년물이 2%예요. 그러면 누가 10년물을 사요? 2년물을 사죠. 2년물은 2%를 주는데 더 짧은데 기간이 이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신호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불황이 머지않아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경기 불황이 찾아온다 이건 의미가 없죠. 지금은 이미 경기 불황이 찾아왔고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거기서 이제 돈을 풀면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점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서서히. 그러면은 주가들도 은행주나 보험주 떨어진 종목들은 내가 투자식으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거죠. 이미 금리는 바닥을 쳤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한 15% 주식을 하실 때요. 살 거예요. 근데 내가 한 15% 산다고 하면은 한 5%를 미리 매입을 해놓고 빠질 때마다 뭐 한 1%, 2% 이렇게 모아가는 거죠. 이렇게 모아가면은 안정적으로 주가를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현대해상 보험주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왜 좋으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험 청구율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통계로 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을 보면은 현대해상 주가거든요. 괜찮게 컨센서스가 나와요. 지금 3분기 57억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찾아보면은 1000억이 넘었는데 이렇게 잘못됐는지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1000억이 넘었습니다. 3분기도 이익이. 4분기는 아직 발표 안 했고요. 실적 면에서는 뭐 보험사도 나쁘지 않다. 뭐 유보율, 뭐 부채 비율 줄고 있고요. 보험 회사는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부채를 원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만기 때 돈을 돌려주고 하는 그런 부채들을. 뭐 유보율도 괜찮고 뭐 재무제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근데 이 회사가 중요한 건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빠지잖아요. 여기 뉴스 보시면은 207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자사주 100만 주를 장내에서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고 207억 규모고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가를 방어하겠다 이거죠. 207억을 들어서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매도 물량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주가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 빠져서 좀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사주 신청 내용을 보면은 15일부터 시작했어요. 신청을 하죠 이렇게 20만 주, 10만 주, 7만 주, 5만 주, 5만 주. 그러면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은 뭐 위에로 막 이렇게 사서 올려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걸어 놓습니다. 호가에. 그러면서 매도 물량을 좀 받아주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때 한번 더 빠졌어요. 이 구간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간부터는 내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 투자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보험, 연기금,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최근에는 좀 기관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죠. 아무래도 주가 많이 좀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이렇게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서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이만큼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한 이만큼씩
늘어나서 거래량 자체가 좀 레벨업이 돼 있죠. 여기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때보다 그냥 2배 정도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움직이고 있죠. 누군가는 여기서 지금 매집을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2배가량 이 전보다, 이 구간보다 최근 구간에 늘어나 있으니까 그 말은 즉 주가가 굉장히 싸게 형성이 돼 있구나. PBR이 0.41배입니다. 내가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지금 410만원의 가치만 시장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PBR은. 그래서 뭐 이렇게 보험주나 이런 종목들은 뭐 당장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저가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조금씩 투자를 해 놓는다면은 머지않아 이제 저가 메리트와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미 좀 들썩거려요. 은행주도. 뭐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더 상승을 하고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부각이 돼서 은행주나 보험주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시세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쌀 때 해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에 뭐 나스닥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보합이죠. 0.07% 상승을 했고 달러라든지 뭐 이상 흐름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은 우리 시장이 주가는 뭐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금리 얘기, 장단기 금리 격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주식은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시장 흐름 체크해 드리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